아 그래요 여러분 반가워요. 어제 또 못 왔잖아. 근데 동영상으로 봤나? 훌륭해 훌륭해 훌륭해. 자 훌륭해 안 훌륭해 봐야지. 알았으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오투를 딱 피고 있어? 오투 하는 줄 알고 있었나? 좋아요. 오투를 그러면 펴보도록 하세요. 우리 1단원 물질의 구성 했나? 오투 하다가 그때 너무 안 풀어가지고 막 그냥 접었던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일단 오투를 꺼내보세요. 하이루 들어오세요. 그때 아유 나 귀에 이어폰 꽂고 있는데 뭐 이렇게 반창고 붙인 줄 알고 놀랬어. 이 친구 또 귀를 다쳤는가 해서. 자 오투 꺼내보세요. 오투 꺼내보시고 이거 뭐예요? 빨리 꺼내봐봐. 공기청정기예요. 몰라요. 몰라요가 뭐야? 빨리. 어to 몰라요. 아니 맨날 수학기들 갖고 아이 안 가졌어? 수학기들 갖고 뭐지? 자 지원 다 풀어왔남? 2단원이요? 위에서 찾아볼게요. 비값 파동? 비값 파동 부분 다 풀어왔나요? 유선? 비값 파동 다 풀어왔나요? 그래요. 1단원은 다 풀었니? 물질의 구성? 언제 푸시려고? 언제 푸시려고 이렇게 갖고 계세요? 지금 여기는 우리 같이 1단원은 봤었지 전에. 전에 봤었던 것 같으니 넘어가서 이제 2단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문제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괜찮아요. 복습하는 의미로. 비값 파동 단원이 단원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오투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좀 보도록 하시고. 자 빛과 색 해가지고 처음에 개념 쏙쏙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보세요. 우선 지금 푼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자 53페이지 폈습니까? 이상한데 53페이지가 이게 아닌데 한 페이지 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오 채점했는데 슈퍼TV 어제 봤어? 슈퍼TV? 재밌디? 아유 훌륭해요. 또 슈퍼TV. 나? 잤지? 1시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놀았어. 그 시간에 잤어. 자 53페이지 개념 쏙쏙 보도록 하죠. 다음 현상과 관련 있는 빛의 성질을 쓰시오. 가로등 아래에 그림자가 생긴다. 뭔가요? 그림자면 뭐죠? 빛의 어떤 성질? 직진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분 또 채점 돼 있네. 자 2번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나오는 빛이? 그렇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직접 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프리즘 꺾이면은 제일 덜 꺾이는 게 무슨 색깔?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디귿 제일 많이 꺾이는 거는 초록 아니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인데 그 뭐 빛의 삼원색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 중에서 제일 끝에 쪽에 있는 거 파란색을 디귿에다 골라주면 되겠고 니은 초록색은 그 사이에 있는 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섞으면 무슨 색? 미안해요 빨간색이랑 초록색 섞으면 무슨 색? 노란색이 되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파란색 섞으면 자홍색. 그 다음에 파란색이랑 초록색 섞으면 그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돼요. 다음 빛의 합성 이용한 거 일식은 그림자죠. 일식은 그림자고 전묘화 이거 빛의 합성 맞죠. 그 다음에 무지개는 빛의 땡땡 빛의 분산 그쵸. 유선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니? 몇 번 하고 있는지 알겠니? 5번 하고 있어. 이 친구 위에를 자꾸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무대 조명은 빛의 합성 맞죠. 무대 조명을 이용해서 그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고요. 다음에 텔레비전 화면 이것도 빛의 합성이 되겠고요. 휴대전화 화면, 액정 뭐 이런 거 화면들 다 마찬가지죠. RGB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섞어서 강도를 자 다음에 6번 가까이 경우 보이는 물체의 색이나 빛의 색을 쓰시오. 햇빛 아래에서 볼 때 꽃은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빨간색 보이고 잎은 초록색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3번을 먼저 보면 노란색 조명 아래에서 보게 되면은 사과는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노란색 조명이래. 노란색 조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조명이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이 있다는 것이야.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노란색 조명으로 보이는 거거든. 따라서 사과는 빨간색으로 보이고 이파리는 초록색으로 보이고 제대로 색깔로 보일 것이에요. 그렇죠? 다만 여기 노란색 조명 아래에다가 파란색 물체를 갖다 놓으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 그렇지, 검은색.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훈, 할 수 있겠나요? 무슨 색깔로 보이는지? 이런 문제 자주 나와요. 다음에 2번에 햇빛이 유리를 통과할 때 통과하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통과시키는 빛이 바로 그 물체의 색깔이죠. 따라서 유리를 통과한 빛이 파란색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내신 쑥쑥 O2를 꺼내보세요. O2 꺼내보시죠. O2 55페이지. 자, 1번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인 광원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달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태양은 광원 맞고 거울도 광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1번, 3번이 되겠고요. 2번에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 것은 아마도 그림자하고 상관없는 걸 고르라는 것 같아. 1번 일식. 일식은 그림자랑 상관 있죠. 물체의 뒤쪽에 그림자 생긴다? 맞고. 레이저 빛이 퍼지지 않고 곱게 진행한다? 이거 직진하고 관련 있죠. 그렇죠?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곱게 나아간다. 이것도 직진이고. 5번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 빛이 보인다. 이건 뭐라고요? 빛의 분산. 분산이라고 하나 적어놔요, 옆에. 다음 3번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물체가 빛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아니야. 분산돼가지고 보이는 건 아니죠. 모든 물체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대 빛을 내고 있나요? 가시광선을 내고 있지는 않아. 그치? 적외선은 내고 있지만. 다음에 눈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눈에서 빛이 막 슉슉 나오나? 아니죠. 안 나와요. 광선? 아이빔? 자, 그 다음 4번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된 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죠. 바로 이거를 딱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4번 오른쪽 그림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빛의 분산에 의한 현상 맞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A는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이 제일 덜 꺾이고 제일 많이 꺾인 게 무슨 색이라고? 보라색. 어디 하고 있는지 알겠니? 여기 하고 있단다. 따라오세요. 이 친구 숙제 해오라니까 깨끗해. 자, 다음 A는 B보다 굴절하는 정도가 작다라고 했는데 많이 꺾일수록 굴절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에 햇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2번 굴절한다. 어디서 굴절하고 또 어디서 굴절한다.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들어올 때 한 번 굴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갈 때 또 한 번 굴절한다 라는 뭐 그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쪽 면에서 각각 한 번씩 굴절하는 거랍니다. 그림이 별로 마음에 안 드나요? 어? 두꺼운 쪽이 어디예요? 두꺼운 쪽이라뇨? 프리즘이 막 두꺼운 쪽 한국 얇은 쪽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굳이 따지면 이쪽이 두껍고 이쪽이 얇겠네요. 글쎄,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래서 햇빛은 프리즘 통과하면서 2번 굴절한다까지 맞고, 다음에 프리즘을 거꾸로 놓아도 A가 B보다 위쪽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뭔 소리야? 거꾸로 놓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놓으니까 태양빛이 들어와가지고 굴절할 때 어느 쪽으로 굴절하겠어요? 그래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릴게요. 해가지고 쭉 가다가 또 더 굴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지게 되니까 당연히 A하고 B 위치는 뒤집어질 거야. 뒤집어질 거고 이번에는 A, 그러니까 빨간색 빛이 아래쪽에, 보라색 빛이 위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5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5번을 골라주면 돼요. 자, 다음 5번에 빛의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성 보통 뭐니? 빛의 삼원색을 이용해서 그 색깔 만들어내는 거죠. 왜 이거 책상에 붙여? 지금 이렇게 자꾸 불안하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빛은 합성할수록 어두워진다? 아니죠. 물감이 합성할수록 어두워지는 거고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집니다. 자, 다음 2번 빛의 삼원색은 빨파노다. 틀렸네요. 뭐죠? RGB 빨강, 초록, 파랑이니까 2번 틀렸고 3번 빛의 삼원색을 모두 합성하면 무슨 색이 된다고, 소진? 그렇죠. 흰색이 돼요. 4번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성하면 무슨 색이 되나요, 유선? 빨간색과 파란색. 빨파. 빨간색이랑 초록색 섞으면은 노란색이 되지.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뭐 보라색 비스무리한 거 뭐 있잖아. 자홍색이 돼요. 이렇게 물었을 때 탁탁 튀어나와야 돼, 알았지? 다음에
5번 텔레비전의 화소는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여 모든 색을 만든다. 이거 맞네. 그죠? 그래서 5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빨간색, 파란색 섞으니까 A는 자홍색 들어가야 되고 B는 노란색 들어가야 되고 C는 무슨 색이 들어가야 되겠나? 6번에 청록색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전부 다 섞은 거니까 흰색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그거 맞는 거 찾으면 2번이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에 7번 흰 옷을 입은 3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색의 조명을 받고 있대요. 태연이는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을 받고 있고 민지는 초록색 더하기 파란색, 원우는 빨간색 더하기 초록색 더하기 파란색. 자, 그럼 배우들의 옷이 관객들에게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옳게 짝지은 것은 얘네들이 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의 빛이 오든지 간에 그걸 다 반사를 시켜. 다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주어진 이 색깔들이 합쳐지면 무슨 색이 되나요? 라는 문제랑 똑같아지는 것이야. 오케이? 그럼 태연이는 무슨 색이겠어요? 빨파니까 자홍. 그렇죠? 보고 있나? 네, 여기 잘못했어요. 빨파니까 자홍. 그 다음에 초파니까 민지는 청록. 그 다음에 원우는 다 더했으니까 흰색 해가지고 4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넘어가서 8번에 빛을 합성했을 때 백색광을 만들 수 없는 경우는 호라 한번 보기를 보죠. 빨간색이랑 청록색. 청록색이 뭐랑 뭐 더한 건데? 청록색이 파란색이랑 녹색. 그렇지. 합한 거지. 그런데 거기다 빨간색까지 더한대. 그러면 흰색이 되겠죠. 백색광이 되겠죠. 1번은 된다는 얘기고 2번에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이래. 노란색이 뭐랑 뭐 섞은 거죠? 빨간색이랑 초록색 섞은 거잖아. 따라서 빨초, 파를 다 섞게 되는 거죠. 2번처럼 하면.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 자홍색 더하기 초록색. 근데 자홍색이 빨간색 더하기 파란색이지. 그래서 빨, 파, 초 다 더하는 거니까 역시나 백색광이 가능해요. 4번은 빨간색 더하기 노란색. 노란색이 뭔데? 빨간색이랑 초록색 섞은 거잖아. 따라서 이 경우에는 파란색이 없어. 파란색이 없어서 백색광이 안 된다는 사실.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9번. 빛의 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점묘화. 맞죠? 점 찍어가지고 그리는 그림 있잖아. 무지개. 무지개는 뭐야? 빛의 합성이 아니고. 빛의 합성이 아니고 빛의 땡땡. 불절. 야, 분산. 색깔이 이렇게 쭉 퍼지기 때문에 빛의 분산의 예가 돼요. 그다음에 뭔가. 선생님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났는데요. 점유하는 빛이 아니라 펜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반사돼가지고 멀리서 이제 볼 때 이제 합성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근데 사실 원리 자체는 이 TV에서 나오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다만 이제 그걸 이제 반사된 빛을 보느냐 아니면 TV는 스스로 빛을 내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원리 자체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10번. 왜? 쌤 뭐. 아니 세훈이가 쓰레기를 쓰레기 투척하고 그러지 말아요. 10번. 팽이의 윗면에 색을 칠하고 빠르게 돌릴 때 흰색에 가깝게 보이는 팽이를 보게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빛의 삼원색을 다 가지고 있는 녀석을 골라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이야. 그렇지? 자홍이 뭐랑 뭐 더한 거라고? 자홍? 빨간색이랑 빨간색이랑 파란색 더한 거지. 그런데 거기 옆에 또 파란색을 칠했어. 따라서 녹색이 없죠. 그래서 기억은 흰색에 가깝게 보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니은 청록색은 녹색, 파란색 다 있는 거니까 니은은 빨초파 다 있는 거고 디귿도 빨초파가 다 있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아마도 백색에 가깝게 될 것이고 리을은 안 돼요. 왜? 파란색이 없어서. 다음 11번. 물체의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빛을 반사하면 흰색으로 보이는 거 맞고 모든 빛을 흡수하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모든 빛을 흡수해버리면 검은색으로 보이겠죠. 다음에 3번. 파란색 운동화는 파란색 빛만 반사한다? 맞아요? 맞죠. 파란색은 빛의 삼원색이니까 파란색 빛만 반사하는 거 맞고 물체의 색은 조명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맞죠. 그 다음에 노란색 셀로판지는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걔는 이제 투명한 애잖아. 투명한 애이기 때문에 빨간색과 초록색만 투과시키는 거야.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5번이 답이 되겠어요. 12번에 그림과 같이 빨간색 사과를 어두운 방에 가져와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조명을 비추었다. 각 조명 아래서 보이는 사과의 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일단 빨간 사과니까 빨간색 밑에서 무슨 색깔로 보이겠니? G1. 그래요. 빨간색으로 보이죠. 근데 파란색 밑에 있으면 빨간색 사과는 반사를 할 게 없어. 파란색 빛만 왔잖아. 반사를 할 게 없고 흡수해버리기만 하겠죠. 따라서 검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조명이라고 하면 노란색은 뭐랑 뭐랑 섞은 거죠? 빨간색, 초록색을 섞은 거니까. 자, 그래서 초록색 부분은 사과가 흡수를 해버리고 빨간색 부분은 반사를 시킨다고. 따라서 노란색 조명 아래에서 보게 되면 사과는 빨간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13번. 연선은 여러 조명 아래에서 빨간색 장미와 초록색 잎을 보았다. 조명의 색에 따라 장미와 잎이 보이는 색. 자, 백색광에서는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초록색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불빛 아래에서는 빨간색이야 빨간색으로 보이겠지만 초록색은 무슨 색으로 보인다고요? 반사하는 게 없어서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조명 아래 같으면은 빨간색도 초록색도 반사할 게 없어. 그래서 둘 다 검은색으로 보일 것이고, 노란색 조명이라고 하면 빨간색 불이랑 초록색 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빨간색 장미는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고, 초록색 잎은 초록색으로 보일 것이고,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4번에 뭐라고 들어있니? 둘 다 노란색 노란색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햇빛 아래에서 초록색 셀로판지를 눈에 대고 빨간색 사과와 노란색 바나나를 보았다. 자, 셀로판지 같은 경우에 투명하니까 초록색만 투과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는 빨간색하고, 미안해요, 초록색만 투과하죠. 자, 초록색만 투과를 할 것이야. 그런데 노란색 바나나랑 빨간색 사과가 있군요. 그러면 빨간색 사과에서 반사하는 빛 중에는 이 초록색 셀로판지를 투과할 수 있는 빛이 없어. 그렇지? 빨간색만 반사하니까 투과할 수 있는 게 없고, 노란색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있어. 무슨 색? 초록색. 그러니까 노란색이라는 것 자체가 빨간색이랑 녹색을 반사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 중에서 녹색 빛은 통과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초록색 셀로판지를 통해서 사과와 바나나가 보이는 색을 순서대로 짝지어라. 그러면 빨간색은 검은색으로, 투과하는 게 없으니까 검은색으로 보일 거고, 노란색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색깔로 보인다는 건가, 소진? 초록색만 통과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까만색. 아니에요,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초록색 셀로판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초록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야. 알겠죠? 파란색 셀로판지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파란색이거나 검은색이거나. 한 번만 준비해보세요. 뭐라고? 한 번만 준비해보세요. 자, 시끄러워요. 자, 그래서 답은 14번에 5번이 된다는 거죠. 다음 단어들을 모두 이용하여 책을 보는 원리를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지원, 어떻게 그러면 15번은 우리가 책을 보는 걸까? 방언에서 나온 빛이 오호. 책에서 책으로 가서 반사해서 눈에 들어요. 아유, 훌륭해요. 아주 짧은 글짓기를 잘했군요. 자, 그렇게 단어를 넣으면서 문장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다음. 기억은 제가 말해보죠. 그래, 16번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여러 가지 색의 빛으로 나누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꽃의 색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갑자기 꽃의 색은 왜 나오냐? 잠깐만요. 아, 문제가 다르냐? 쌤 빨간불. 문제가 다르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며 여러 가지 색으로 빛으로 나누어지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얘네들 파장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다른 거야.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 꽃과 초록색 잎을 가진 녀석이다 라고 하면 걔를 무슨 빛 아래서 본대요? 초록색 조명 아래서 관찰을 하죠. 그러면 꽃은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검은색. 그렇죠. 왜? 이유는?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써놨어? 네. 아, 정확히 말해드리죠. 이거는 문제를 풀지 않겠다는 아니, 뜻인가요? 쌤, 제가 말 제대로. 그래, 네가 얘기를 해봐봐. 그 꽃은요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색만 이제 그 반사를 시키는데. 그래야 되죠. 초록색에는 빨간색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그래요. 초록색 빛에는 빨간색 빛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얘기해주면 맞아요. 그 다음에 잎의 색은, 소진, 잎의 색은 뭘로 보일까? 초록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초록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마. 너 이씨 그렇게 쓰지 마. 그 문제를 안 푼 거잖아. 그건. 응? 닭이 왜 계란을 낳나요? 닭이 계란을 닭이라서요. 뭐 이런 느낌인데. 자, 잎의 색은 뭘로 보일까요? 초록색 조명 비치니까 당연히 초록색 빛을 반사를 해서 초록색으로 보이겠죠. 뭐 그렇게. 그래서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 세훈. 초록색이요?
걸치면. 초록색은 초록색을 반사하기 초록색은 초록색을 반사하지만 초록색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뭐 알고 있는 것 같아. 자, 18번 넘어가서 그림과 같이 무대 위에 빨간색과 파란색 조명을 동시에 비추었다. 이때 노란색 옷을 입은 배우가 A 지점에서 B 지점을 지나 C 지점으로 갔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A, B, C 각 지점에서 배우의 옷이 관객의 눈에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봅시다. 노란색은 무슨 색이랑 무슨 색을 반사하니? 초록색이랑 빨간색. 그렇죠. 초록색이랑 빨간색을 반사하죠. 그런데 A 지점에서 빨간색 조명이 나오고 있어. 그럼 따라서 빨간색 이 양반은 보여요. 거기 있을 때는 마치 빨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일 것이야. A는 빨간색. 그리고 B는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이잖아. 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더라도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보일 거야. 왜? 파란색 조명이 비춰가지고는 반사되는 게 없잖아. 초록색인데요? 뭔 소리? 아, 문제가 달라요. 여기는 파란색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자, 어쨌든 그래서 파란색이 없으니까 무슨 색으로 보이냐? 그냥 그대로 빨간색으로 보여. B에서도. 그럼 C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색깔이 달라지죠. 왜? 파란색 조명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파란색 조명이 와서 옷을 보니까 반사될 게 없네 라고 해가지고 그냥 C에서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풀었나? 왜 이 친구? 이동. 더 좋은 책을 향해서 이렇게 버리고 가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네, 지금 다음 실력 탄탄. 오른쪽 그림 무지개 생기는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태양을 등지고 관찰할 수 있다.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어? 똑바로 태양 쪽을 봐가지고는 무지개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했죠. 등지고 봐야지 생길 수 있는 거 맞고. A는 B보다 굴절하는 정도가 크다. A, B 위치를 한번 보세요. 어느 게 더 많이 꺾이는 것 같나요? 쌤. 응? 근데요,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을 때? 네. 그럼 안 생기는 거지. 그럼 무지개가 아니고. 보통 잘 안 생겨요. 그래서 A는 B보다 굴절하는 정도 크다? 맞고. 3번에 공기 중에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한다. 프리즘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기 중에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죠. 다음에 물방울에서 반사, 굴절, 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굴절, 반사, 굴절 순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위쪽 물방울에서는 빨간색 빛, 아래쪽 물방울에서는 보라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보면 위쪽 물방울에서는 어느 게 눈에 들어오느냐 하면은 꺾이는 각도가 작은 녀석인 B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물방울에서는 어느 빛이 들어오게 되느냐? 꺾이는 각도가 큰 보라색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란불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쪼로록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텔레비전 화면을 확대해 보면 수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화소는 흰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진다. 이 흑백 TV냐? 아니죠. 기억은 틀린 말. 다음에 노란색 꽃잎 부분은 노란색과 흰색 화소가 켜져 있다라고 했는데 노란색과 흰색 화소라는 건 없어. 노란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슨 색이랑 무슨 색? 빨간색과 초록. 그렇죠. 빨간색과 초록색. 자꾸 초록색 그러네. 초록색. 그렇게 두 개가 켜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 다음에 기억도 틀렸고 니은도 틀렸네. 그러면 아마도 답은 디귿이겠지? 디귿을 한번 읽어보면 흰색 구름 부분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화소가 모두 켜져 있다. 모두라는 말은 없지만 켜져 있다. 맞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야지 흰색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그림과 같이 물체를 향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조명을 비추었더니 그림자 ABC가 나타났다. 이 친구 문제 안 보고 뭐하나? 자 보세요. 내 거인 듯. 자 A에서 C의 그림자 색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A라는 녀석의 그림자가 생기려면 뭐해? 얘가 너무 졸리다 해서 자꾸 단정 지어주고 싶어. 어떻게 풀었니? 저 문제 다르잖아요. 아니요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 음. 어떻게 푸는 거야? 그래요, 풀었는데. 자 그림자가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화살표를 놨고 여기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 책을 들고 가면 되겠군요.
같이 그려야지. 뒤집어서 그리지 말고. 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근데 요게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 그림자 하나 생기고 이게 A,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게 C,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게 B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얘가 빛이 이렇게 쓱쓱쓱쓱 직진을 하겠죠. 직진을 하는데 이쪽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뭐가 못 와서 생기는 거냐면 사실은 파란색이 가려져서 안 오는 것이야. 그렇죠? 빛이 원래는 빨간색도 이만큼 퍼져가지고 쫙 다 커버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초록색도 다 커버를 하고 싶고 파란색도 다 가고 싶은데 물체 때문에 직진하다가 그 부분만 빛이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 따라서 이 A라는 그림자는 빨간색 빛이랑 초록색 빛은 오는데 그래서 그냥 이 물체에 막히지 않고 쭉 오는데 파란색이 못 와가지고 생긴 그림자가 바로 A 그림자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C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라고 하는 녀석은 빨간색이 못 와서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녀석은 초록색이 못 와서 생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 부분에 나타나는 색깔이라고 하는 건 파란색 빼고 빨간색이랑 초록색 섞은 색깔이 나와서 A는 노란색이 되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못 오고 초록색, 파란색만 오니까 얘는 무슨 색이 되겠어요? 초파 섞으면 청록이 되죠. 청록색. 얘는 청록. 얘는 노란색. 그러면 얘는 뭘까요? 초록색이 못 오고 빨간색, 파란색만 오니까 자홍.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대각선 쪽에 있는 녀석이 못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답을 골라보면 3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대랑 우리 거랑 문제가 달라요. 미안해요. 문제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군요. 자, 59페이지. 빛의 반사와 굴절.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놓고 한번 쓱 넘겨보죠. 도대체 몇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 단원은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네? 3개네? 좋아요. 자, 59페이지 1번. 개념 속 1번. 오른쪽 그림은 빛이 거울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입사각과 반사각의 기호를 고르시오 라고 하면 입사각은 어느 걸까요? B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사각은 서진 되고 있나? 이 친구 왜 이렇게 팔로 못 보게 하고 빨리 적어. 멍 때리지 말고. 자, 각 A가 30도일 때 반사각은 그럼 몇 도가 되겠나요?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는 남반사니 정반사니 얘가 한 방향으로 쪽쪽쪽 평행하게 반사가 되고 있잖아. 그 그림을 보세요. 따라서 가는 정반사고 나는 남반사가 됩니다. X가 되겠죠. 거울과 같이 매끈한 면에서는 가와 같은 반사가 일어난다. 맞죠? 그렇죠. 거울에서 정반사 일어나는 거고. 지원. 나와 같이 반사하면 물체를 어느 방향에서 볼 수 있다. 맞니? 네. 맞죠. 왜? 남반사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에 가는 반사 법칙이 성립하지만 나는 반사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라고 했지. 둘 다 반사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렇죠.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 평면 거울로부터 30cm 떨어진 거리에 물체를 놓고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평면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면 거울 속에 있는 저 고민형이라고 하는 녀석은 거울 면으로부터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는가라는 그런 의미거든. 1m. 왜 갑자기 1m가 되죠? 이 거울 앞에 30cm가 있죠. 30cm. 따라서 그렇지. 안쪽으로도 30cm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다음 여러 가지 거울. 볼록 거울은 빛을 모으게 하니 퍼지게 하니? 모으게요. 아니에요. 포지게요. 볼록 거울이 이렇게 생긴 거울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울이니까 빛이 이렇게 똑바로 들어오더라도 얘는 이쪽으로, 얘는 뭐 다시 이렇게 나가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빛을 퍼지게 하는 그런 커요.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은 거리에 관계없이 항상 실물보다 작니 크니? 커요. 작죠. 작은 녀석이 보여요.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이거 오목 렌즈랑 비슷하다니까 볼록 거울은. 자, 그다음에 오목 거울은 빛을 반대겠죠. 그렇죠. 모으게 하는 거울이고요. 오목 거울에서는 물체가 멀리 있을 때는 거꾸로. 작고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라고 골라주면 되겠어요. 자, 볼록 거울이 이용되는 예는 뭐가 있을까요? 편의점의 감시 거울은 볼록. 예. 그렇죠. 태양열 조리기는 빛을 모아서 만드는 거니까 오목. 그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도 어머. 오목. 그렇지. 성화 채화 거울. 이것도
조리기랑 똑같은 원리야. 똑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오목이 되죠. 도로의 안전거울, 이거 뭐 코너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울, 그거는 볼록 거울이고, 다음에 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거울도 볼록 거울이라고 얘기했죠. 집에 가서 차 이 오른쪽에 있는 거울을 한번 이렇게 만져봐봐. 볼록한지 그러면 잘 못 느낄 거야. 그러면 볼록한 엄마의 손바닥 스매싱이 날라와요. 그래요. 자, 61번. 왜잘 모르겠어요? 왜? 어? 왜잘 모르겠어요? 대놓고 볼록까지는 아니거든. 아주 조금. 그래요. 아니, 나도 그래서 만져봤거든. 만져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볼록 거울인지 평면 거울인지 잘 안 느껴져요. 그래요. 자, 61페이지. 6번. 넘겨. 이 친구 아예 수업을 들을 의지가 없는 걸? 졸려서 그런 거예요. 혼나야겠어. 자, 6번. 빛의 굴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굴절 각은 굴절 광선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 경계면이란 게 뭐니? 이렇게 생긴 이 면을 경계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경계면.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뭐 이렇게 꺾인 다음에 여기에도 법선이라는 녀석이 있죠. 그러니까 굴절각이라고 하는 건 요 각이잖아요. 요 각.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굴절광선과 경계면이 이루는 각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굴절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했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X. 2번에 빛이 굴절할 때 항상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그럴 리가. 그쵸? 매질이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3번 빛이 굴절하는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네.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물질마다 빛의 진행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했었죠. 다음에 입사각이 같은 경우 굴절각이 클수록 굴절하는 정도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입사각이 같은데 굴절각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 요거에 비해서 이게 더 각이 크죠. 그렇다는 얘기는 굴절이 어느 게 더 많이 된 거야? 이게 더 많이 된 거지. 따라서 굴절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굴절하는 정도가 크다가 맞는 말이 될 테니까 5번에 써 있는 건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채점했니? 지원. 끝까지? 끝까지 다? 아니요. 그러면요? 82도까지죠. 그럴걸? 그래서 그 중에서 71까지요. 70일까지요? 알겠어요. 계속 빨리 따라잡아 보도록 하죠.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 물속에서 빛이 나아가는 방향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A 아니에요. A 아니고 B죠. B. 지금 꺾긴 꺾이는데 야 90도까지 꺾이는 건 오바잖아. 그렇죠? 아, 예스. 8번에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 물속의 동전이 위로 떠 보인다? 맞죠? 유선? 니은은 어때? 거울에 물체 이상이 비친다. 이거는 굴절이니 뭐니? 빛에. 거울에 상이 비치는 것. 아니요, 반사. 빛의 반사에 의해서 상이 생기는 거죠. 물체 뒤쪽에 그림자가 생긴다. 이건 빛의 직진을 얘기하는 거고. 물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 보인다. 이건 빛의 굴절 맞네요. 따라서 답은 기역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9번에 렌즈를 통과한 빛의 진행 경로를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면 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번, 2번, 3번까지는 볼록 렌즈지. 4번, 5번은 오목 렌즈잖아. 그렇죠? 그래서 볼록 렌즈를 지나면 빛은 한 점으로 모여요. 모이게 되기 때문에 2번을 골라줘야 되는 것이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나고 나서 빛이 퍼지는 걸 골라줘야 되겠지. 그래서 2번하고 4번 이 두 개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에 볼록 오목을 쓰래네요. 1번 볼록 거울과 특징이 비슷하다. 그러면 그거는 볼록 렌즈니 오목 렌즈? 오목 렌즈. 맞아. 그렇지, 이렇게 크로스로 비슷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오목 거울과 특징이 비슷하면 무슨 렌즈? 볼록. 되니? 소진? 거울이랑 렌즈는 다른 거야. 알겠죠? 다음에 항상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이 생긴다. 오목 렌즈. 볼록. 오목 렌즈예요. 렌즈구나. 자, 그 다음에 물체가 렌즈와 가까이 있을 때는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긴다. 확대시키는 거잖아. 볼록. 확대시키니까 볼록 렌즈가 되겠죠. 다음에 먼 곳이 잘 보이지 않는 시력 이상을, 그게 근시지, 근시. 먼 곳이 잘 안 보이는 거. 근시를 교정할 때는 무슨 렌즈를 써요? 오목. 오목 렌즈를 쓰죠. 자, 그렇게까지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신 쑥쑥 올려보죠. 요 내신 쑥쑥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죠. 어딘데요? 여기요? 64페이지예요. 자, 1번 오른쪽 그림은 거울에 빛이 비추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가 40도면 반사각은 몇 도가 될까요? 40도. 아니에요. 30도. 반사각은 A, B, C, D 중에 어느 게 반사각이니? C. C가 반사각이지. 근데 지금
준 거는 A가 40도라는 거야. 20도. 아니에요. A에다 40도라고 써봐. 그럼 B가 몇 도가 될까? 아니, 50도가 되겠죠. 그러면 입사각이 바로 50도가 된다는 것이야. 따라서 반사각도 50도가 돼야 되겠죠. 1번이 틀렸네요. 좋아요. 입사각은 B이고 반사각은 C이다. 맞고 B와 C의 크기 같다. 맞죠. 그게 바로 반사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법선은 거울면과 수직인 선이다. 맞고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은 커진다. 뭐 다 맞는 얘기네요.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평면 거울을 직각으로 붙였다. 거울 B에서의 입사각과 반사각은 몇 도인가? 라고 돼 있는데 걔를 보니까 그림이 어떻게 생겨 있나요? 왜? 지금 또 뭐 하는 건가? 그래. 이제 그 사전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선이 이런 식으로 있고 광선이 슝 들어와서 슝 이 법선을 조금 옮겨 서 이렇게 나간다. 그리고 거울 B에서의 입사각과 반사각이 몇 도인지 그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요? 50도. 50도라고. 일단 입사각이랑 반사각의 크기가 같겠지. 네. 따라서 서로 다른 숫자가 써있는 보기는 다 틀렸어. 네.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5번밖에 없어요. 자, 일단 여기가 50도라고 적어놨으니까 이쪽 각은 몇 도가 될까요? 50도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40도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 90도잖아? 그러면 여기의 각도는 몇 도일까요? 얘가 직각삼각형이지.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위에가 50도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몇 도? 40도. 이쪽도 40도. 1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됨? 이런 문제가 있어요. 새로 들어왔어요. 자, 3번에 3번. 3번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네요. 가에서는 난반사가 일어나요. 각 강선의 반사각은 모두 같다? 같을 리가 없죠. 반사각이 다 달라요. 입사각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은 1번 일단 골라주고 가는 난반사이고 나는 정반사이다. 맞죠? 가, 나 모두 반사법칙 성립한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잔잔한 수면에서는 가와 같이 반사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반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 4번 두 개입니다. 다음에 4번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거울의 앞에 반사라는 글자를 놓았을 때 거울에 비친 상의 모습은 좌우만 바꿔주면 되겠어요. 위아래로 바꾸면 안 돼. 위아래는 괜찮고 좌우만 바꾸니까 3번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5번 강아지가 거울로부터 1m 거리 있을 때 강아지 상은 실제 강아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보이는가? 거울로부터 1m 더 들어간 걸로 보이니까 실제 강아지로부터는 2m 떨어져 있다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뭔 소리냐면 요게 거울 앞에 강아지가 1m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울로부터 상이라고 하는 녀석이 1m 떨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강아지 상은 실제 강아지 얘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냐? 그렇기 때문에 2m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소리라고 들어. 아니 뭘 그런 소리라고 들어야. 야 봐봐. 알겠어요. 제가 줘봐. 설명해 줄게요. 자, 봐봐. 시끄러워요. 자 여기가 1m야. 그리고 거울에서 안쪽까지도 또 1m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6번. 이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는 거울에 비친 상이다. 맞죠? A의 크기는 실제 강아지 크기보다 작다? 갑자기? 평면 거울인데? 크기가 왜 작아지거나 커지겠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A는 실제 강아지와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맞고 거울에서 빛이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다. 같죠? 이게 반사의 법칙이잖아. 그 다음에 실제 강아지와 거울까지 거리는 A와 거울까지의 거리와 같다. 같네요. 그렇죠? 5번까지 다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7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어떤 거울 앞에 물체를 놓았을 때 생긴 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어때? 거울 속에 보이는 기린이 대탕 조그만해. 이 조그만하다는 얘기가 뭐겠니? 어머. 그래요. 뭐 일단 계속 좀 보도록 하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다. 이거 작고 바로 선 상이 보이려면 볼록 거울이어야 되는 거야.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1번. 볼록 거울이면 빛을 퍼지게 하는 성질이 있다. 맞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평면 거울보다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 맞아요. 맞죠? 항상 실물보다 상의 크기가 작다. 맞아요. 맞죠? 4번. 물체가 거울에서 멀리 있으면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 상이 보인다. 이거는 4번. 그치. 3번 말이 맞기 때문에 항상 작게 보이는데 갑자기 또 뭐 거꾸로 선상? 이거 뭔 소리야? 이런 거죠. 4번이 틀린 말이 되겠어요. 8번.
그림은 어떤 겨울면에서 빛이 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볼록-거울, 나는 오목-거울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1번 맞고, 2번 가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이것도 맞고, 나에서 빛이 모이는 점을 초점이라고 한다. 초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은 가와 같은 거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거울을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9번 거울을 가까이 하여 자신의 얼굴을 볼 때 거울의 종류에 따라 보이는 상의 크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일단 평면 거울은 얼굴이랑 같은 크기의 상이 보일 것이야. 그리고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얼굴보다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그랬잖아. 따라서 얼굴보다 작다라는 걸 골라줘야 되고, 오목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얘가 초점보다 충분히 가깝다면 항상 마치 볼록 렌즈를 갖다 댄 것 마냥 확대돼서 보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오목 거울 어디다 쓰냐라고 했을 때, 그거 뭐냐, 이거 호텔 같은데 화장실에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평면 거울 말고 화장용으로 좀 확대해서 보라고 이렇게 거울 달아놓는 경우 있다고 그랬었죠. 따라서 뭘 골라주면 되느냐 하면은 4번을 골라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10번. 각 기구에 이용되는 거울의 종류를 잘못 짝지은 것은, 잠수함의 잠만경, 잠만경은 평면 거울 써요. 평면 거울 2개 쓰면 볼 수 있죠. 다음에 태양열 조리기는 무슨 거울을 사용할까요? 오목거울. 그렇지, 빛을 모아줘야 되거든. 모아줘야 되니까 오목 거울. 계속 문제 풀다 보니까 이제 좀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좀 감이 오나요? 예. 빛이 퍼진다, 모아진다, 이 정도는 확실히 이해가 되겠죠. 네. 하하. 편의점의 감시 거울은 볼록 거울, 치과용 거울은 오목 거울. 왜? 확대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등대의 반사판도 오목 거울, 빛을 직진시켜 주려고 쓴다는 거죠. 11번 이제 굴절이야. 굴절. 굴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굴절률은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 맞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항상 크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죠. 왜? 공기 중에서 물로 들어가는지 물에서 공기로 가는지에 따라서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는 어느 게 더 큰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따라서 항상 이런 말은 가급적이면 걸러주는 게 좋아요. 다음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맞고,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 이게 바로 굴절의 정의죠. 그 다음에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물질에 따라 빛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12번 오른쪽 그림은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사 및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A가 입사각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입사각이 뭐니? 거기서는 B가 입사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커지면 F도 커진다 라고 하는데, A가 커지도록 선을 하나 그어봐. 옆에다 선을 하나 쑥 그었을 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F가 커지는 쪽으로 가나요? 아니면 더 작아지나요? 없냐? 문제가? 슬프네요. 작아서요. 이거 같은데, 이 문제랑 비슷한데. 자, A가 커지면 F도 커진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F도 작아져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다음에 B하고 C는 같고 F보다는 작다 라고 되어 있는데, F가 더 작아 보이네,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쵸?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 되고, 4번에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굴절각은 F, 입사각은 B가 되거든. B하고 F하고 어느 게 더 크니? B. B가 더 크죠. 따라서 4번도 틀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정답 5번. 5번 빛의 속력은 물속보다 공기 중에서 더 빠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고, 물속에서 더 느려. 밀도가 아무래도 높은 매질일수록 빛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자, 그 다음 13번 그림은 빛이 공기 중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하는 모습이다. 이때 가와 나에서 빛의 입사각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가에서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거 확인하려면은 그 경계면에다 수직으로 쫙 하나 그어봐봐. 유선, 그건 수평이고, 수직으로 그려보세요. 자, 수직으로 그려보고 나서 입사각이 어딘지 굴절각이 어딘지를 표시를 하는 거지. 수직으로 그렸니? 위아래로 쭉 다 길게 그리고, 그러면 입사각은 이거, 굴절각은 이거,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표현하고 나서 입사각이랑 굴절각 어느 게 더 큰지를 보면 당연히 입사각이 더 크네요. 1번은 틀린 말. 2번 가의 굴절각보다 나의 굴절각이 더 크다 라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더 큰지를 보세요. 당연히 가의 굴절각이 더 크죠. 그래서 가의 굴절각보다 나의 굴절각이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2번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3번 빛의 속력은 물보다 유리해서 더 느리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더 많이 꺾였으니까 이건 물보다도 더 빛의 속도가 더 크게 느려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4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물 밖에서 물속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한다. 이거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물속에서 막 사냥하잖아.
그게 작사를 들고 물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찍으면 그냥 보이는 대로 찍으면 돼. 근데 물 바깥에서 보고 찍으려 그러면은 거기를 찍으면 예, 보이는 대로 찍으면 헛손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그 애기 날리면 안 날아가지 않아요? 아무래도 공기 중에서 던지는 것만큼 세게는 못 던지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직접 이렇게 꽂기보다는 뭐 이렇게 고무줄의 탄성 같은 걸 이용해서 탄성. 물속에서도 탄생이 잘 되게. 그럼요. 그럼요. 고무줄은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물속이든 공기 중이든 그 힘을 이용해서 쏘게 되는 거죠. 땅속이었어요? 땅속? 아니. 땅속이라도 돌아가려고 하겠지.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만 아무래도 뭐 매질이 조금 작용을 하긴 하겠지. 공기 중에서랑 물속에서랑 땅속에서랑 다 다를 거야. 자, 어쨌든 1번 물고기는 실제로 비위치에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비위치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C에 있다는 거죠. 물고기에서 반사된 빛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느려진다? 아니고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는 거니까 빛이 빨라진다 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3번 빛의 굴절 때문에 물고기는 실제보다 가라앉아 보인다? 아니고 실제보다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실제는 C에 있는데 B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야. 4번 작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으려면 C를 향해 작사를 던져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레이저 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때는 A를 향해 레이저를 쏘아야 한다? 아니죠. 어디다 쏴야 될까요? 레이저도 빛이라는 걸 생각해봐. 작사를 던지는 게 아니고 작사를 던지는 게 아니고 빛을 쏘는 거야. 그러면 그냥 B를 향해서 쏘면 레이저도 들어가다가 알아서 꺾일 거예요. 레이저 세요? 레이저 출력을 높게 할 수도 있어요. 출력을 높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한테 쏘면 네가 타요. 레이저 무기 못 들어봤냐? 아니요. 레이저 무기 그 슈퍼맨 눈에서 나오는 거. 그래요? 뭐 아니, 훌륭해요. 하는 말 끝까지 해주세요. 아니 그 뭐 실제로 그걸 무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게 좀 효율이 안 좋은 게 충전을 일단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한 발 쏘고 그 다음 발 쏠 때까지 오래 걸리고 적어도 뭐 10몇 분인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 충전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출력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진짜로 뭐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에 보는 것처럼 레이저 광선을 맞자마자 뭐가 불타오르고 막 그렇게까지 만드기가 쉽지 않다는구만. 아, 그러니까 막 방송것처럼 지잉지잉. 그치 막 이렇게 막 닿자마자 팍팍팍 잘라질 정도로 그 정도의 출력이 되려면은 그 정도 소형화 가지고는 안 됐다. 그치. 방송공은 그게 레이저예요, 뭐예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 안에 스타워즈 세계관에서 설정이 있겠죠. 그 안에 무슨 보석 넣고 지잉 하던데. 그래요. 그 뭐 무슨 뭐 걔네들이 이용하는 광석이 있나 보죠. 뭐 그죠? 오케이 알겠어요. 자 15번 빛의 굴절에 의한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에 담긴 컵에 꽂은 빨대가 꺾여 보인다. 맞고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고 굵게 보인다. 맞고 잔잔한 호수의 주변 경치가 비쳐 보인다. 이거 반사지 굴절이 아니고. 그래서 3번을 골라주면 되겠어요. 그림과 같이 동전이 든 컵에 물을 부었더니 보이지 않던 동전이 떠올라서 보였다. 이때 빛의 진행 경로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빛이 나오다가 꺾여서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 1번 아니면 2번일 거야. 그치? 3번처럼 나오는 거 없고 4번처럼 5번처럼도 굳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90도? 이거 뭔 소리야 이것도. 1번 아니면 2번인데 어느 걸까요? 1번, 아니에요. 2번.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빛이 물 밖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화살표 방향만 바꿔주면 돼. 그렇잖아. 우리 많이 봤던 그림이 여기서 들어오면 공기 중이고 물 속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꺾인다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림을 많이 봤지. 공기 중, 물 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꺾이는 거. 그러면 얘가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화살표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 이거야. 각도는 그대로 두고. 따라서 그거랑 같은 그림은 2번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되니? 되니스? 자 17번 그림은 렌즈의 평행하게 입사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오목렌즈, 나는 볼록렌즈이다. 아니죠. 빛이 모이니까 가가 볼록렌즈, 나가 오목렌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를 물체 가까이 대고 보면 실물보다 작게 보이긴 왜 작게 보여요? 돋보기 만드는 용도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말. 3번 나는 원시 교정형, 오목렌즈는 근시 교정형이에요. 따라서 3번도 틀린 말. 4번에 나로 물체를 보면 실물보다 크게 보인다? 아니에요. 실물보다 항상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 따라서 답은 5번인데 가에 의한 상의 크기는 오목거울과 비슷하다? 맞죠. 볼록렌즈랑 오목거울은 비슷하다고 했어요. 요거 했고 다음에
다음 문제 18번 렌즈 앞에 놓인 인형을 점점 멀리 할 때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까울 때 컸다가 멀 때 멀다가 아주 멀 때 점점 작아지네요. 그래요. 자, 이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이고. 아주 멀어도 상이 뒤집히거나 그러지 않지. 네. 따라서 이거는 오목 렌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원시안을 교정하는 데 쓰인다? 아니죠. 근시안을 교정하는 데 쓰여요. 가운데가 가장자리보다 두꺼운 렌즈이다? 아니고 볼록 거울처럼 빛을 한 점에 모은다? 볼록 거울이 빛을 한 점에 모아? 볼록 거울처럼은 까지는 맞는데 볼록 거울이 빛을 한 점에 모으진 않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4번에 망원경이나 현미경에서 상을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 아니야. 점점 작게 보이는데 뭐 상을 확대하는 데 쓰이겠어. 그렇죠? 5번 이 렌즈로 된 안경을 쓴 사람의 눈이 실제보다 작게 보인다? 이게 맞아. 그래서 내가 눈이 이렇게 작지 않아요. 사실은 눈이 커. 눈이 큰데 안경 벗은 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미안해. 하여튼 원래 눈 크기는 이거보다 훨씬 크다는 걸 그대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말씀드려요. 선생님이 생얼로 보여주실 때까지 19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사람의 눈을 지나는 빛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 빛이 모이는 곳이 망막보다 앞쪽에서 한 점에 모이지. 그렇게 되면 상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야. 상이 제대로 안 보이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빛을 눈앞에서 약간 좀 퍼뜨려줘야 겨우겨우 초점이 딱 망막에 맞도록 된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 수정체가 있고 눈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망막이지. 여기에 상이 생기면 좋겠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빛이 들어온 게 꺾여가지고 망막이 되기 전에 여기에 상이 맺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렌즈를 하나 놔요. 오목 렌즈를 하나 놓으면 오목 렌즈를 지나면서 빛이 퍼져나가겠지. 퍼져나가고 여기 있던 녀석도 이렇게 끝으로 가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지점이 더 뒤쪽에 초점이 생겨가지고 망막 쪽에 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야. 여기서 한번 퍼뜨려줘야. 그래서 오목 렌즈를 쓴다는 것이죠. 자, 근시고 오목 렌즈다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원시면 어떤 식으로 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원시면 여기서 빛이 똑바로 들어와가지고 상이 맺히는데 이쪽 뒤에 맺히는 거야. 그쪽 뒤에는 뭐 있어요? 이쪽 뒤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이 제대로 안 맺힌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 우리 그 시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대의 얼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빛을 모으는 역할. 거울에서는 어떤 거울? 오목 거울이 빛을 모으죠. 오목 거울이었으면 렌즈에서는 반대인 볼록 렌즈를 골라주면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요거 빛을 모으는 거 퍼뜨리는 거 이거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21번 그림은 물체가 볼록 렌즈에서 멀리 있을 때 상을 작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직진한다. 맞고 그 두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아래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위에 있는 선을 보면 그런 식으로 그려놨죠. 다음에 렌즈의 축에 평행하게 입사한 빛은 렌즈에서 굴절한 후 초점을 지난다. 이것도 맞고 왜? 그냥 똑바로 가는 빛은 똑바로 계속 가니까 결국은 초점을 지나게 되죠.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빛이 만나는 곳에 상이 생긴다. 이것도 맞아요. 맞는 얘기고. 다음에 거꾸로 선상이 생긴다.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 두 개가 모이는 점이 초점보다 조금 뒤쪽에 있잖아. 거기에 이 기린이라는 녀석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5번 물체보다 크기가 큰 상이 생긴다? 아니겠네. 더 작은 상이 생기겠네요. 저렇게 그려놓은 걸 보니까. 되니? 되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21번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왜 쉬기 싫다 이거냐? 아니요. 자, 거기 보면 내가 그림을 잘 그릴 자신이 없으니 그냥 촛불 하나로 제가 그려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촛불 하나로 그릴게요. 이쪽에 이렇게 촛불 하나가 있어요. 웬일로 그리셨네. 자, 그리고 여기 볼록 렌즈가 있군요. 볼록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빛이 쓱 들어왔으면 얘가 초점을 지나가지고 쭉 가고요. 여기가 초점이래요. 초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촛불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빛이 만약에 여기를 지나게 되면 그대로 망할. 망할. 이래가지고 그림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 여기서 더 꺾도록 하죠. 급격하게 꺾어보도록 하죠. 훌륭해요. 자, 여기가 초점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비슷하죠? 같은 원리로 그린 거야. 똑바로 온 녀석은 꺾여서 초점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축으로 들어온 녀석은 그냥 직진하고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잖아. 여기서 만나게 되면 얘가 촛불이 이렇게 해서 이쪽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긴다는 것이야. 그림이. 그 부분에다가 촛불 하나를 여기다가 촛불이 아니라 그림 하나를 기린 하나를 그려놓도록 하셔요. 거꾸로 서 있는 기린을 그려주면 되겠죠. 어떻게 그려요? 거꾸로 책을 뒤집어서 그리세요. 좋은 생각인 듯. 자, 그렇게 해주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린 그림 그렸나요? 네.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그렸네요. 기린이냐? 아무리 봐도 기린은 아닌데. 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죠.
반사각도 30도가 될 겁니다. 왜? 입사각이랑 반사각이랑 같으니까. 자, 빛의 반사 법칙을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입사각이란 곡선을 기준으로 입사광선의 입사각과 반사광선의 반사각이 서로 같다. 그래요. 뭐 그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군요. 훌륭해요. 자,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다음에 23번.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거울의 종류를 쓰고 그 거울을 사용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상점의 감시 거울, 오른쪽 측면 거울, 구부러진 도로의 안전 거울, 거울의 종류 무슨 거울?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볼록 거울. 볼록 거울을 쓰죠. 왜 그럴까요? 더 넓은 시야를 그렇죠. 더 넓은 범위를 보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 더 넓은 범위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24번. 빛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진행할 때 굴절하는 이유는 뭔가요?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라 그러면 빛이 진행하는 속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굴절을 하게 되는 거죠. 25번에 A 위치에서 볼록 렌즈를 통해 생기는 상을 작도하고 상의 크기와 모양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해놨죠. 지워버렸어. 해놨는데 지웠어요. 자, 거기 있는 21번 옆에 있는 21번 문제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을 그려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력탄탄 1번. 오른쪽 그림은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A는 B보다 크다. 맞네요. A가 B보다 크죠. 그 다음에 A가 커지면 B는 작아진다 라고 돼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B가 커지겠지. 그렇지. A가 커지면 커지는 쪽으로 하나 그려보면 그게 꺾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B보다는 더 큰 쪽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2번 문제. 그림은 공기 중에서 진행하던 빛이 다른 물질과의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은 굴절각이 33도, 유리는 25도, 다이아몬드는 15도라고 하니까 굴절 정도는 어느 게 제일 많이 굴절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많이 된다. 유리가 그 다음, 물이 그 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이고 빛의 속력은 어떻게 돼? 굴절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공기 중이랑 속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빛의 속력이 가장 느린 거고 그 다음에 유리가 그 다음, 물이 그나마 제일 빠른 거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 조건 만족시키는 건 2번에 3번이 되겠죠. 3번에 빛의 진행 경로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다가 유리니까 굴절하겠지. 굴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갈 때는 결국 나가게 될 때는 원래 들어왔던 거랑 평행하게 나가요. 왜냐면 굴절 꺾였던 만큼 다시 꺾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이랑 뒤랑 결국은 얘가 평행하게 나가게 되는데 다만 그게 C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고 왜? C는 전혀 굴절이 안 된 거니까 C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고 B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유리를 똑바로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고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게 되면 어느 쪽으로 굴절이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유선 되니? 안 돼요? 자, 그러면 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빛이 어떻게? 똑바로 들어왔다 그러죠?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늘 보던 그림인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좀 돌렸어. 돌렸고 그럼 빛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회전한 거야.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돌렸어. 빛도 들어오는 것도 같이 돌리고 그러면 유리가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유리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굴절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굴절이 되겠죠? 그렇죠? 이 각보다 이 각이 작아진다고 그런 식으로 굴절이 될 거잖아. 그러고 나서 얘가 끝에서 다시 나가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나가는 평행하게 그린 거 맞아? 그대로 갔으면 이렇게 갔을 텐데 그거랑 평행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어주면 된다고요. 얘랑 얘랑 평행하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그림을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려. 이쪽으로 돌려서 보니까 선이 어느 쪽으로 꺾였어요? 아래쪽으로 꺾인 선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D를 골라주면 된다는 거죠. C처럼 될 리는 없고 B 아니면 D인데 그거 고르는 방법은 이렇게 똑바로 놓였을 때로 생각해주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니? 유선? 그래요. 자, 넘어가서 파동과 소리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69페이지 1번 파동과 매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소리는 매질이 진공이야? 뭔 소리야 이건 또 그쵸? 소리는 매질이 뭐죠? 보통 공기든 뭐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고요. 고액기. 그래요. 1번. 그 다음에 2번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 맞죠? 모든 파동은 반드시 매질을 통해 전달된다? 그건 아니야. 왜?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 매질이 진공이라도 그러니까 없어도 상관없다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3번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런데 전달한다 그랬죠? 전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큰 스피커 앞에 있으면 내 몸이 흔들려요.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흔들리는 거지. 동그라미고 4번에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이 같이 이동하기 때문이다는 아니고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거야. 그렇지?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고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는 않아요. 이건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진원에서부터 나온 돌이 우리까지 이렇게 뚫고 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지? 말도 안 되죠? 자, 말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나머지 돌들은 다 어디 가나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네.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이나 새나 네. 그 진동을 느껴요. 느낄 수는 있겠지. 공기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된다고 하면. 하지만 미미하게 느껴지겠지. 아마도.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지표면을 보고 저기가 갈라졌네 이러고 알겠지. 뭐지? 지진 났나?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 거야 아마. 근데요 하늘에서요 땅이 엄청 작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이 정도만 갈라져도 땅에서 엄청 많이 갈라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파동이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다음 용어 또는 물리량에 해당하는 기호로 쓰시오. 마루는 어디? B. 제일 높은 점이죠. B가 마루. 그다음에 골은 제일 낮은 점이니까 C. 파장은 E를 골라주면 되고 진폭은 D. D 아니고 A, G, F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F를 구해줘야 되겠죠. 골라줘. 파장이 2예요. 네. 네. 오른쪽 그림은 어떤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진폭을 고르래요. 진폭을 고르라 그러면 일단 몇 센치? 마루에서 2cm. 마루에서 골까지 거리의 절반이니까 2cm를 골라주면 될 것이고 파장을 구해라 라고 하면 A점부터 B점까지 거리니까 4cm를 골라주면 될 겁니다. 다음에 파동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일 때 주기는 몇 초인지 구하시오. A에서 B까지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린 거잖아.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린 거야? 2초, 3초, 2초.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린 거잖아.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3초라고 얘기하다니. 2초. 2초죠. 그래요. 저 아니에요. 네가 3초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자, 내가 했어요. 5번 20초 동안 40회 진동하는 파동의 주기. 자, 그러면 40번 진동하는데 20초가 걸렸다는 얘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린다는 것이야. 0.5초. 그렇죠. 20번 진동하는데 아니지 20초 동안 40번 진동을 했대요. 그러면 한 번 진동을 하게 되면 걔가 몇 초가 갈까요? 0.5초.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동수는 어떻게 될까요? 진동수는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 얘기잖아. 따라서 2헤르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될 겁니다. 2헤르츠요? 네. 헤르츠. 진동수에 다니는 헤르츠예요. 그다음 6번 횡파에 대해서는 종파에 대해서는 종.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이게 횡파라 그랬니? 종파라 그랬니?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횡파라 그랬죠. 지금 줄 알았어. 소리, 초음파, 지진파의 피파 등에 해당하는 파동은 종파가 되죠.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생기는 파동은 종파. 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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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종파. 횡파. 자, 매질이 빽빽한 곳에서 다음 빽빽한 곳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빽빽하고 빽빽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종파에 대한 이야기야. 왜? 얘가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빽빽한 부분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빽빽함의 반대가 뭐야? 갑자기 매끈함? 아니네. 어? 느슨함? 널널함? 그래 뭐 일단 널널함 같은 그런 느낌인데 빽빽한 곳의 반대인 여기 뭐 써 있을 텐데 듬성한 곳 종파를 말해줘. 듬성 이게 더 이상한데 듬성한 곳 빽빽한 곳과 듬성한 곳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횡파, 종파를 한번 알려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횡파 종파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요. 횡파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가는 애예요. 이쪽으로 가잖아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위아래로 진동을 하잖아. 그게 횡파고 종파는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빽빽하고 듬성듬성한 곳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갈 때 알겠죠? 자 다음 7번 오른쪽 그림은 물결파가 장애물에 부딪힌 후 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물결파의 반사각은 이라고 했으니까 입사각이 몇 도인지 구하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법선이랑 입사되는 그 40도, 물결파 40도. 그렇지 물결파의 각도가 40도니까
이 문제는 40도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될 거예요. 선생님, 넘어갔어요. 지원 씨. 한 페이지 넘어갔고요. 세훈이가 이거 다 못 먹겠대요. 네 번째. 다 먹어. 자, 8번. 오른쪽 그림은 물결파가 A에서 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부등호 또는 등호를 사용하여 다음 물리량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건 A하고 B가 어느 게 더 깊은 곳이니? 에이, 그렇지. A가 깊은 곳이고 B가 얕은 곳이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꺾이는 모양을 보니까 이거 마치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그런 굴절 정도 수준이잖아. 그런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얘가 A 쪽이 더 어떻게 속도가 빠른 곳이고 B 쪽이 속도가 더 느린 곳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속도가 빠른 곳이 깊은 곳, 속도가 느린 곳이 얕은 곳이 되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바닥면과의 상호 간섭 때문에 얕은 곳으로 갈수록 이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그렇고. 자, 그러면 일단 파장이라고 하면 그 밝은 선이 나타나는 그 폭 있잖아. 폭이 A 쪽이 더 넓니 아니면 B가 더 넓니? 에이, A가 더 넓죠. 그래서 파장은 깊은 곳에서 할 때가 파장이 더 길어요. 길어서 A 쪽이 더 크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될 것이고, 파동의 속력도 A가 B보다 빨라요. 빠르고 물의 깊이도 A가 B보다 깊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부등호가 다 왼쪽이 크다 쪽으로 그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 9번. 보기의 현상들을 파동의 반사와 굴절로 구분하시오. 초음파로 태아의 상태를 진단하는 건 반사. 그렇죠? 소리가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 이용하는 거지. 밤에는 소리가 아래쪽으로 퍼진다. 굴절. 산에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들린다. 반사죠. 반사. 레이더로 비행기 위치를 알아낸다. 이것도 반사. 그 다음에 파도가 해안가로 올수록 해안선과 나란해진다. 이건 굴절이 된다는 거죠. 야, 다 맞아 버리. 10번에 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소리는 진공에서 전달된다? 어때? 지윤. 네. 소리는 진공에서 전달 가능한가요? 안 돼요. 꼭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X가 되고요. 소리의 속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가요? 이거 어제 얘기했었지? 어이, 세훈. 잠깐만요. 세훈. 소리의 속력은 네. 온도가 높을수록 빠른가요? 낮을수록 빠른가요? 온도가 높을수록. 그렇죠. 기온이 높을수록 빨라요. 그 다음에 3번. 소리의 속력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가 가장 빠르다? 아니고 고체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소리는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종파이다. 맞고. 소리의 크기, 소리의 파장, 소리의 맵시를 소리의 3요소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뭐가? 3요소가 뭐였죠? 맵시가 아니라 펩시. 아, 자, 맵시 맞고. 그 다음에 헤르츠. 높낮이. 헤르츠. 그 다음에 크기. 이렇게 세 가지거든. 높낮이, 크기, 맵시. 요 세 가지예요. 따라서 소리의 파장이라는 게 괜히 맞는 척하고 들어가 있는 건데 사실은 틀린 거죠. 그게. 그 다음에 11번. X예요. 10번에 5번은 X고요. 11번. 1번이랑 4번은요? 1번은 X, 4번은 동그라미죠. 자, 11번에 그림은 여러 가지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다. 진동수가 가장 큰 소리는 뭘까요? 제일 빽빽하게 그려져 있는 녀석. 야, 다가 되겠죠. 그럼 진폭이 가장 큰 소리는 라, 라. 높낮이가 가장 낮은 소리. 나, 가장 낮은 소리라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진동수가 제일 낮은 거 고르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를 골라주면 되고, 나요? 크기가 가장 작은 소리는 뭘까요? 라, 가가 된다는 겁니다. 진폭이 작은 거 골라주면 되니까.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73페이지. 파동.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아니요. 그요. 이게 왜 이해예요? 높낮이가 가장 낮은 소리? 진동수. 이거 얘는 몇 번 진동하니?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진동하죠. 근데 나머지 애들은 진동수가 훨씬 높죠. 그래서 진동수가 높은 게 높은 소리가 되는 거야. 진동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되는 거고. 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파동. 이거 뭐예요? 파동. 응? 물결파 만드는 장치야. 사기기 같이 생겼다. 그래요. 자, 1번. 파동과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일단 빛이랑 전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굳이 필요가 없고 물론 공기라도 안 될 거는 아니지만 굳이 공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 다음에 2번에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고체, 액체, 기체 다 가능하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지진파면 매질이 물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요? 땅이 되겠죠. 지각이라고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물결파라고 하면 매질은 물이 될 것이에요. 근데 갑자기 진공 이렇게 되죠. 5번은 용수철 파동 같은 경우에는 땅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용수철의 파동. 용수철이 매질이 되는 거야. 용수철 자체가. 그래서 결국 맞게 쓴 걸 골라라 라고 하면 다른 거는 다
반박의 여지가 있지만 2번 초음파만 반박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서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 곳의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맞고,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 맞고,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이동하는 건 뭐라고?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이동할 뿐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번 파동이 전파되려면 매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아니야.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없어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다음 3번 그림과 같이 바람이 없는 날 진호는 호수에 빠진 축구공을 건지기 위해 축구공 뒤쪽에 돌을 던져 물결을 만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결파의 매질은 돌이다. 뭔 소리야?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죠. 물. 그 다음에 직선 모양의 파동이 만들어진다. 맞아요. 아닌데 아니에요. 동심원 모양의 파동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 직선 모양의 파동은 우리 뭐 파도 오는 것처럼 이렇게 파동이 오는 거 이쪽으로. 이게 직선파. 물결파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오면. 자, 그 다음에 축구공의 위치가 이 파동의 파원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파원은 왜? 돌이 떨어진 곳이 바로 파원이 되는 거죠. 파동이 발생하는 근원지라는 뜻이니까. 됨? 다음에 4번 축구공은 진호 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정답 5번. 자, 저렇게 돌을 던지면 축구공을 찾을 수 있을까? 네. 못 찾아. 네요. 에너지만 전달이 되는 거지 매질 자체는 위아래로 진동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은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닌데. 나 저번에 해봤는데요. 거기 일로 어. 오던데. 그거는 바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물과 다른 것에 뭐 마찰이 추가적으로 존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따라서 오던데. 그래요. 아주 훌륭해요. 훌륭한데 이론적으로는 오지 않아요. 오지 않는 게 맞아요. 오지 않는 게 맞고 실제로 온다. 그거는 바람의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 말고 물 위에 다른 게 좀 같이 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될 경우에 가능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근데 근데요. 이렇게 빠졌을 때 꺼내는 방법은 뭐예요? 짝대기로 공을 직접 때려서 꺼내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군요. 그 바람이 없는데도요 막 그냥 둥실둥실 떠다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닷물에서는 바닷물 스스로의 흐름이 있어. 해류라고 불리우는. 그거에 의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 정도 거리면 이제 그냥 아니, 얘 팔로 목욕탕에서요. 꺼내요. 그럴게요. 아니요 목욕탕에서. 이제 돌을 던져. 알겠어요. 자, 어쨌든 답은 4번이고요. 돌을 던지는 위치에 따라 축구공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 말이야? 축구공이 움직이는 거는 어차피 다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는데 갑자기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질 이유가 없죠. 없어서 5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축구는 이렇게 들어가면. 축구공이 돌아가면 축구공이 회전하는 거죠. 자, 채점하고 있니? 지원? 근데 그냥 몇 그래요? 점이니까. 자, 4번. 4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얘기예요. 그림은 물결파가 가에서 라 순으로 진행하는 동안 물 위에 떠있는 공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물결파는 종파일까요? 횡파일까요? 종파. 횡파예요. 죄송해요. 가에서부터 라로 이렇게 점점 파동이 진행을 하잖아. 진행을 하는데 매질 자체는 위아래로 진동만 하지. 따라서 매질의 진동 방향이랑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종파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고, 다음 2번에 공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이거 계속 강조했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그래요. 문제가 없네요. 자, 그다음에 공은 물결파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한다? 아니라고요. 그렇죠?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하지. 다음에 5번에 물결파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결파의 에너지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야. 그렇죠? 에너지가 이동을 할 뿐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핵심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진행하는데 5초가 걸리는 파동의 모습을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일단 A는 마루 맞네요. 1번에 A는 마루 맞고, 그 다음에 파장은 4m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A랑 B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A에서 B까지가 4m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진동수는 5Hz이다 그랬는데 사실 A에서 B까지가 한 파장이잖아. 한 파장 가는데 5초가 걸렸으면 얘는 1초 동안은 몇 파장이 가겠니? 5파장이 아니라 0.2Hz가 되겠지. 0.2Hz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진폭은 1m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알면 되겠어요? 여기 1m라고 나왔는데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다음에 이 파동은 횡파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6번에 어떤 파동이 4초 동안 20회 진동하였다.
이 파동의 주기와 진동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4초 동안 20회면은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면 되느냐 하면요. 2초. 그렇죠. 0.2초면 되는 거죠. 와, 찍었는데 또 맞았어. 어떻게 계산해요? 0.2 곱하기 20회 해가지고 4초가 나오도록 그렇게 초를 맞춰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기가 0.2초면 1초 동안에는 몇 번 진동을 하느냐 라는 얘기가 진동수니까 5Hz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7번.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2초 후 점선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 이 파동의 파장, 주기, 속력을 옳게 짝지은 것은 파장은 몇 미터가 되겠어요? 0에서부터 8까지 가니까 한번 왕복을 하네요. 그래서 파장이 8m. 주기는 몇 초? 2초 후에 점선과 같이 2초 후에 몇 미터 갔니? 2미터 갔지. 이거 자 오늘 이거를 다 하기는 좀 빡시고 여기까지. 7번 문제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어요. 7번 문제가 나머지 부분 답은 불러줄게. 채점을 해야 되니까 답은 아니요, 불러드리고요.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은 수업 없어요. 아니. 내일은 수업 없고 목요일 날. 답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혹시 왜?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다면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9시 반보다 조금 일찍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7번 보면 얘가 0이고 2m 여기가 마이너스 2m 근데 아유 시끄러워 이렇게 떠들어 맞아. 24 선생님, 얘가 정신이 나갔어요. 내일 모레. 10 12 2 4 6 8 10 12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12. 자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다가 2초 후에는 어떻게 갔느냐 하면은 얘가 경묘와 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2초 후에 2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거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은 요 점에서부터 한 번 왔다가 가는 요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파장이 돼요. 그게 아니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를 재도 똑같아요. 8m라고 8m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파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 하얀색이랑 노란색이 2초 차이라며 2초 차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요 그림이 얼마만큼 이동을 한 거니? 2m만큼 이동을 한 거지. 요건 단위가 미터예요. 2초 동안에 2m를 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쭉 먼저 속력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속력부터 구하게 되면 2초 후에 2m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동하는 속도는 어떻게 될 거야? 1초당 1m씩 가는 셈이지. 그래서 속력은 1m/s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기라는 녀석을 골라주면 되는데 그러면 주기라는 거는 사실은 요게 한 파장이 8m니까 얘가 1초에 1m씩 가요. 근데 8m를 가려면 몇 초가 걸릴까요? 8초. 8초가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게 주기예요. 정답 5번. 돼? 그래서 5번. 답은 5번이 답이 된다는 것이죠. 맞아버리. 그래요. 자, 거기까지 일단 오늘은 하고 그 다음에 답을 불러줄게. 자,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5번, 11번에 2번, 12번에 2번, 13번에 5번. 풀지도 않아놓고 왜 표시를 하고 있냐 너? 풀어와, 알았지? 더 다 표시하지 말고. 자, 마지막에 한 시간 자. 돼요. 몇 번까지 불렀죠? 13번이요 아마 13번 부르면 되죠? 13번에 5번, 14번에 4번, 15번에 5번, 16번에 3번, 17번에 4번, 18번에 5번, 19번에 3번, 20번에 4번, 21번에 5번, 그 다음에 22번에 3번, 23번에 5번, 24번에 3번, 얼마 안 남았네. 그 다음에 실력 탄탄으로 넘어가서 주관식 말고 실력 탄탄으로 넘어가서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2번입니다. 나머지 소수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하시고. 10번이랑 21번이에요. 20번이랑 21번. 20번은 4번이고 21번은 5번이에요. 오케이. 다 맞았니? 지원? 그래요. 야너 틀린 거 있어요? 틀린 거 뭐? 왜?
몇 번? 뭐? 10번? 끝나고 말했어. 그림과 같이 물결파 투영 장치에 막대를 비스듬히 놓은 후 파동 발생기로 물결파를 발생시켰다. 물결파는 막대에서 굴절된다가 아니라 막대에서 반사된다겠지.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2번에 물결파가 반사될 때 파장은 짧아진다 라고 했는데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파장은 그대로죠. 반사는 그대로야. 굴절일 경우에는 뭐 좀 달라질 수 있지만. 3번에 막대에 부딪힌 후 물결파의 속력은 느려진다. 마찬가지로 속력은 바뀌지는 않아요. 반사는. 그 다음에 4번에 물결파가 반사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40도로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50도로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물결파가 반사될 때 주기와 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5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주기와 진동수, 속력 모두 변하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단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몇 세예요? 네. 뭐라고요? 몇 세예요? 뭐라고? 36세. 아 그래? 아, 몇 세예요? 난 몇 시예요라고 묻는 건지 몇 세? 선생님. 발음이 그래. 근데 자, 왜 저거 좀 이거가- 꺼주겠나? 자, 다음 시간에 3단원부터 나가도록 하죠. 선생님 이거 파워